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국힘과 언론 그리고 민주과일들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외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힘은 이재명 마녀 사냥하는 개딸들을 버려라. 박지원 개딸들 이낙연 몰아내자. 이건 아니야. 윤희 바라는 일. 조홍천 개딸 문자 너무 세지면 역효과. 도대체 왜 시민분들의 자율적인 움직임을 못하게 하려는 것일까요? 국힘이 반대할수록 수박들이 반대할수록 더 옳은 길인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정치혁신위원회는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예비 경선 선거인단을 권리당원 100%로 변경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경향 본경선에서도 권리당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이 검토됐고 대의원 대비 낮은 권리당원 표 가중치를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혁신위는 당무감사 평가 항목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대의원 투표 비중은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최근 강성 지지층의 입당 러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고 국힘과 수박들이 바로 이것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민주 대변인은 오늘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 입당이 상당히 늘었다. 2월 27일부터 3월 1일 오후까지 사흘간 1만 4천 명이 넘게 입당해 1일 평균 4,700명이 입당했다. 이는 바로 개딸의 막강한 지지를 받는 현 지도부 체제에서 공천이 이루어지면 비명계 축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바른 방향인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박지원 전 원장은 YTN에 나와서 과거 경험을 볼 때 총선을 앞두고 혁신위가 출범해 여러가지 공천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분란이 나오더라. 지금은 단결할 때이니 아무리 좋은 혁신안도 지금은 내놓지 마라. 지금 무엇을 반영한다면 현역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냐? 즉 지금 혁신을 꺼내들면 공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잘못하면 분당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으로 박지원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해 공천 혁신안은 하지 마라. 친명 비명의 공천 공포증까지 오면 분당의 길로 간다. 절대 하지 말라고 권하겠다고 혁신의 움직임을 제지했습니다. 또한 비명계 우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 역시 자칫 이재명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발언권을 높이려고 한다든가 정치적 기본권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면 상대 쪽에서 가만히 있겠는가? 당연히 반발할 것. 자, 그런데 당이 깨진다고 걱정하는데 수박들이 깨져서 나가는 것이고 나간 수박들이 민주당 울타리 없이는 더 깨질 것이기에 겁을 내는 것입니다. 꼭 권리당원의 의사를 더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사퇴 의사일도 없고 당 운영에 자신감. 이런 가운데 오늘자 노컷뉴스에서는 김규환 CBS 논설위원장은 이런 취재 내용을 전했습니다. CBS 논설위원장, 제가 취재한 바로는 추가 영장이 나오더라도 나갈 생각이 없으시고요. 사퇴할 의사도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논설위원장, 공개된 선까지만 공개. 다만 그러니까 당 장악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을 안 하시는데 이미 당이 이재명 대표가 77%, TJYS에서도 받지 못한 지지율로 당선된 야당 대표예요. 당 장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당직 인사를 2명을 했는데 뭐냐면 윤리심판원장이라고 경기도 수원에서 오랜 변호사 활동을 했던 변호사협회장도 했었던 분이에요. 위철한 변호사가 윤리심판원장을 맡았고 공직자평가위원장이라는 당직도 있어요. 그것도 송기도 전북대 교수가 맡았는데 친명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에요. 이 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시죠? 공천심사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미 관련 당직을 조용히 다 해놨고 이미 공천기획단 준비까지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31명이 나가서 당 만들면 원내 교섭단체 되지. 되죠? 그러면 분당이 될까요? 단일 대우도 힘들지만 분당은 더 힘듭니다. 호남 민심이 움직일 때 분당의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바로 SBS가 며칠 전에 전한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 대표가 더 깊이 들어오면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다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바로 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고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권리당원 여론 공천 반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물밑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수박들에게 빚진 게 없고 소신껏 해주시길 응원합니다. 수박들이 하는 일이라곤 언플. 오늘 수박들은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오자 보란듯이 익명으로 언론에 튀어나왔습니다. 비명계 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결국 대표 사퇴 외에는 답이 없다고 또 사퇴론을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 10시 27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처장을 정말 몰랐나. 백현동 부지 변경은 여전히 국토부가 강요했다는 입장인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수준 낮은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당당하게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일석 기자,
분열 세력 물갈이 불붙었다. 민들레 고일속.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비명계의 반란을 두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총선 물갈이로 응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총선 기득권을 확보하려던 시도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양새다. 30여 명 정도로 추산되는 민주당 내 반란표 의원들은 표걸 때 가결 및 기권표를 던지던 기세와는 달리 이상민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체포 동의안 투표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비명계 유력 의원에게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민 인사는 대선 당시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다. 현 변호사는 이미 지난 연말 이낙연계 핵심 인사인 윤영창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중원구의 신년 인사 현수막으로 윤 의원과의 공청 경쟁을 공식화했다. 정세균계 인사이면서도 반명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원욱 의원의 화성을 지역구에는 진석법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가 도전을 선언했다.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는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이 출마 요구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선대위 공보단장으로 김혜경 여사 법화 논란 대응 금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등 태엄 논란을 빚었던 박광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정에는 김준혁 한신대 교수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여러 형태로 산재하고 있는 권리당원 조직에서도 기득권 분열 후보 교체를 목표로 신인 후보 발굴과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분열 세력들 확실히 물갈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박성준 대변인 브리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은 코바나 수사를 하기는 했습니까? 검찰이 코바나의 대기업 부정협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후원만으로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변합니다. 김건희를 소환해 직접 조사하거나 수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대가성 여부를 확인했다는 말입니까? 코바나 협찬사 중에는 중앙지검의 수사 대상 기업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불기소 처분받은 기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무조건 혐의가 없다고 합니다. 검찰이 무혐의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시간만 끄는 눈 가리고 아웅식 수사,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위한 면피성 수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엉터리 수사이고 고무줄 잣대입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적용한 잣대의 절반만 코바나에 적용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왔겠습니까? 무조건 기소되었고 언론에는 연일 검찰발 특종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결국 권력 앞에서는 무죄 추정, 정적 앞에서는 유죄 추정의 현실을 검찰이 공인해준 셈입니다.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기준입니다.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정적 앞에서만 강해지는 검찰. 검찰이 이래도 됩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